엄마가 임신 사실을 인지하기 이전부터 태아의 뇌와 두개골 그리고 척추가 생성되기 시작합니다. 태아의 성장에 따라 다양한 영양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오늘은 임신부에게 꼭 필요한 영양소 3가지와 그 영양소가 들어있는 식품을 소개해드리고 이러한 식품을 섭취하기 어려운 분들을 위해 건강보조제 선택하는 방법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엽산입니다. 엽산은 태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해 꼭 필요한 비타민 B군 중에 하나로 알려져 있습니다. 태아의 척추, 뇌, 두개골 형성에 있어서 그 중요성이 부각되는데요. 임신 초기인 1에서 4개월 기간에 그 중요성이 특히 부각됩니다. 또한 임신 중에는 태반 형성에 필요한 세포 증식, 혈액량 증가, 태아 성장과 관련해서도 엽산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하게 되면 척추와 신경계와 관련해서 장애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를 신경관 결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문해증 또는 척추 갈림증과 같은 심각한 장애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식약처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신경관이 아직 닫히지 않은 임신 초기에 엽산이 부족할 경우 그렇지 않은 여성에 비해서 유산 또는 비정상적인 임신이 일어날 위험률이 2.5배 이상 높다고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임신부에게는 태반 조기 박리, 빈혈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적절한 양 이상의 엽산을 충분히 섭취를 해야 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식품에 엽산이 많으며 얼마만큼 양을 먹어야 되는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임신 기간 동안의 엽산 권장 섭취량은 620 마이크로그램으로 임신하지 않은 여성의 권장 섭취량 400 마이크로그램보다 약 1.5배 높습니다. 한국영양학회지의 식품 영양소 함량 자료집을 보면 푸른잎 채소나 과일류 그리고 달걀과 콩류에 엽산이 많이 함유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수용성 비타민 B군에 속하는 엽산은 열을 가하는 조리나 가공 과정 중에 쉽게 파괴될 수 있기 때문에 열을 가하는 과정을 최소화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면 엽산을 섭취하기 위해 식품은 얼마나 섭취해야 될까요? 시금치 한 접시를 기준으로 18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이 들어있고 달걀 1개 기준으로 100 마이크로그램, 딸기 10개 기준으로 200 마이크로그램의 엽산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앞서 소개시켜드린 식품을 통해서 엽산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나 실제로 임신부가 식품을 통해서만 엽산 권장량을 채우기는 어렵습니다. 따라서 의사들도 엽산 영양 보충제의 섭취를 권장하는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기준으로 영양제를 선택하는 것이 좋을지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엽산제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천연 제품과 합성 제품. 많은 분들이 생각하시기에 합성 제품이 더 위험하고 안 좋을 것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천연 제품보다 합성 제품이 엽산 관련해서 흡수율이 더 좋다는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안정성 부분에서도 많은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합성 제품이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적은 없습니다. 실제로 미국 FDA에서는 태아의 기형아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합성 제품 섭취를 권장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일부 임신부 같은 경우에는 엽산 활용 효소가 임신기간 중 유전적 변형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엽산 흡수율이 더욱 떨어지기 때문에 천연 제품보다는 오히려 합성 제품을 섭취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또한 천연 엽산 제품의 경우도 식품으로부터 엽산을 추출하여 만들기 때문에 천연 제품과 합성 제품의 효능 차이는 없으며 그 흡수율의 차이를 보인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선택은 임신부의 몫이지만 천연 제품이 합성 제품보다 무조건 좋다라는 생각은 버리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보조제를 선택하실 때에는 식약처의 승인을 받은 것을 선택하시고 엽산이 400 마이크로그램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것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올바른 정보로 임신부와 태아 모두에게 좋은 보조제를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2번째로는 철입니다. 철은 적혈구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태아의 성장과 태반 형성에 있어서도 그 역할이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을 했을 경우 모체의 혈액량이 증가를 하기 때문에 철분 섭취량도 증가를 해야 되는데요. 임신 전 기준으로 1일 권장 섭취량은 14mg인데 임신했을 경우에는 이것보다 1.7배 높은 24mg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나라 임신부의 경우 철 섭취량이 권장량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 중 철이 부족할 경우 임신성 빈혈을 야기할 수 있으며 저체중아 출산, 심할 경우에는 유산 또는 사산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피로감이 증가하게 되며 이는 태아의 성장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중에는 철분이 많은 그런 식품들을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철이 풍부한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방이 적은 붉은색 살코기나 닭고기, 생선류, 그리고 바지락과 굴 등에도 철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식물성 식품인 시금치와 깻잎에도 철이 많이 들어있지만 동물성 식품이 식물성 식품보다 철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동물성 식품을 추천드립니다. 이때 비타민C가 많은 식품을 함께 섭취하시면 철의 흡수율을 더 높일 수 있다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다만 녹황색 채소와 콩류 등은 철의 흡수를 방해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임신 중기 이후에는 식사만으로 철의 권장량을 섭취하기 어렵기 때문에 보조제를 함께 섭취하셔야 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하루에 45mg 이하로 섭취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칼슘입니다. 칼슘은 태아의 튼튼한 뼈와 조직을 위해 필요하며 임신부에게는 임신성 고혈압 예방에도 좋은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할 경우에는 임신부의 골밀도 감소로 인해서 골감소증 또는 골다공증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신 기간 중에는 충분한 양의 칼슘 섭취가 필요한데요. 그렇다면 어떠한 식품에 칼슘이 많은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다면 칼슘이 풍부한 식품은 어떤 게 있을까요? 많은 분들이 아시다시피 우유와 멸치에도 칼슘이 풍부합니다. 이 외에도 깻잎과 무청, 바지락과 굴, 시금치에도 칼슘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규칙적인 식사에 우유 2잔이면 하루에 필요한 칼슘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유를 싫어하시거나 유당 불내증이 있으신 분이라면 다른 식품을 통해 칼슘을 섭취하시길 바랍니다. 추가적으로 칼슘의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 비타민 D를 따로 섭취해 주시거나 햇빛을 통해 비타민 D를 합성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